자, 교재는 447페이지 문제 7번입니다. 자, 경대 편입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가면 자, 금전 재물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의무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자, 2번도 가보면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했습니다. 자, 이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죠. X. 뭐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자, 1번처럼 금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돈 못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 돈 못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돈 못 갚으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이겁니다. 그쵸? 그걸 또 못 갚으면 또 다른 걸로 갚으면 되는 거죠. 그걸 즉시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죄를 갈 게 아니라 민사로 가는 거예요. 민사로. 그래서 어차피 너 목적이 돈 빌려줬으니까 돈 원금에다가 이자 받는 것이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갚으면 다른 여유자산이 있는 것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타인 사무처리자로 보아서 배임죄를 할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이 금전채무 나오면 배임죄의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 양도담보든 저당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이네요. 자, 중도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죠. 자, 채권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이 4번도 뭐예요? 5번도 뭐예요? 채권 양도 담보 계약 왜 설정했나요? 금전 채무 때문에 채권 양도 담보 계약 체결한 겁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해경 3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4번. 자, 1인 회사라 하더라도 1인 회사와 회사는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입니다. 별개. 즉 법인 등기를 내면 1인 회사가 법인 등기를 냈을 때 뭐 이제 별개라고 이게 나오지. 법인 설립 안 하면 그냥 뭐 자기 가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이 좀 커지게 되면 이제 법인 등기를 내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법인 등기를 낼 때 그 법인 등기를 내게 되면 회사와 나는 이제 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막 쓰게 되면 배임죄, 횡령죄를 처벌받는 거예요. 자, 법적인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해임됐습니다. 자, 해임됐다 하더라도 사무 인계 전의 사무 처리 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손해가 나면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자동차 매도인이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동산이나 등록을 위한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트코인 나왔네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출제가 많이 되죠. 많이 되었죠. 자, 비트코인. 자, 원인 관계없이 착오로 이전됐는데 그 이전받은 자는 신의식상 보관 의무를 지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횡령죄라면 횡령죄에서 말할 때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눈먼 돈이 들어왔는데 웬 떡이냐라고 해서 그걸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보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익에 해당해서 횡령으로 갈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배임으로 왔는데 배임이 될까 이런 말입니다. 배임이 될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이 꽂혔을 때 그걸 인출하게 되면 횡령이 됐지만 그 법리를 유추해서 갖고 와서 배임으로 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갖다 쓰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자, 원인 불명으로 가장재산이 자기 계좌에 꽂혔습니다. 이를 처분했다고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를 갖고 와서
신의식을 근거로 처벌하게 되는 것은 배임죄, 죄형법정주의 위반된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시간에 이 판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문제 9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자, 승진하고 해경 승진하고 법원직 시험이 이제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1번. 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 공모해서 일부를 대출로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받은 돈, 이건 뇌물이라 했습니까? 횡령이라 했습니까? 횡령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특경가법에 따른 수재죄가 된다. 수재죄가 안 돼요. 뇌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수재죄라 했지만 수재죄도 안 되고 공무원 뇌물죄로 가면 뇌물죄도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동산이죠, 동산. 동산 같은 경우에 타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쵸? 부동산과 좀 다르다 그랬죠? 이와 같은 법리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이 동산, 이게 뭐죠? 자동차. 얘도 똑같아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3번. 자, 채무자가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를 위해서 아울렛 의료 매장에 관련된 임차인 명의, 그 다음에 입금계좌 명의를 A에게 앞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해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임차인, 지위 등을 일체를 양도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소송을 건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다른 식으로 변제하면 되는 거니까. 즉, 자, A로부터 투자 받았잖아요. 그 투자금 반환 채무, 투자금 반환 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임차인 명의나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의무는 이 투자금 반환 방법을 정한 투자금 반환할 때 변제의 방법을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제에 관련된 반환 방식을 정한 것이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건 배임죄로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자기 의무지 타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투자금 반환받은 건 어떨 거냐? 그럼 민사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에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 구체적 현실적 손해 발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도 나오죠. 물품 대금 지급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뭐가 안 된다?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작년도 법원직 문제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자, 배임죄는 손해발생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요. 이제 우리 판은 이제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죠. 위험범으로 보는데 배임 미수죄는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위험범이라고 해서 위험범이니까 미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협박죄가 보세요. 협박죄는 우리 판례가 위험범으로 보았는데 협박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임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2번.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자,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 앞으로 자동차를 처분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자동차니까 그래요. 자, 3번. 자, 비트코인 얘기했죠.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후에 자신 계좌로 다른 계정으로 이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자, 금융기관 직원은 예금주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아요. 그냥 채권 관계밖에 없어요.
즉 무슨 채권 관계? 예금주가 은행에 오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와서 통장을 내밀고 돈 인출 청구를 할 때 그 청구에 답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처리자금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불과하지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1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법형 문제네요. 정답은 5번. 인쇄기는 동산이죠. 동산이기 때문에 배임죄, 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고요. 방금 풀었죠. 금융기관 임직원이 은행 예금 계좌에서 예금주 돈을 빼냈을 때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고, 자, 3번 제가 삼성 얘기했죠. 폐기할 의무가 있고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이걸 유출하거나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4번 자, 부실 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때, 자,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서 대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로 볼 것이 아니라 이때 손해 액수는 손해 발생 위험성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통 위험범일 때는 대출금 전액, 손해 발생 전액 이렇게 보는 게 많죠. 자, 5번 가보시면 임차인 지위 양도라고 했습니다. 임차인 지위 양도,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 양도는, 자, 이중매매를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 했지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권 양도할 때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이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될 의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자기 사무에 불과하지 타인 사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타인 사무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양수인의 권리 취득을 위한 사무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양수인 권리 취득을 위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부동산을 팔 때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무도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부동산은 있지만 동산이든 임차권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오로지 있는 것은 자기 사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을 이중양도한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12번 법형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역, 디귿, 미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기역번 갑니다. 1인 주주가 배임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단 말은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배임죄가 됩니다. 재산죄에서 말하는 손해 관련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죠. 법률적 관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가하였거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틀렸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묻지 않아요.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대물변제는 제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주는 데가 꼭 좀 있다 그랬죠. 보통 이제 1금융권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금융권이 그렇죠. 사채를 쓴다든지 그러잖아요. 선이자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 제가 이거 횡령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선이자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할 때 이자를 10만 원 떼고 90만 원을 내가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갚아야 할 돈은 9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한 것이 아니고 전액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틀렸네요. 자,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배임죄가 되죠. 이때 배임액은, 자,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 이해되시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도급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급계약 체결할 의무가 1억이라고 쳐볼게요. 1억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1억 2천에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럼 2천을 더 써냈잖아요. 그러면 배임 액수는 2천만 원인 거지. 원래 1억은 내가 체결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 액수, 즉 내가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1억 2천 마이너스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 즉 2천만 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13번 경관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업번. 자, 착오로 송금된 돈 인출하면 횡령죄 된다 했어요.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XX. 자, 2번. 1억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는데, 자, 이런 채무는 다 뭐다? 자기 사무다, 자기 사무. 타인 사무가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에게 해주지 않고 딴 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렸다면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금전 채무이면 다 자기 사무인 겁니다. 자, 채무자 갑이 역시 금전채무담보죠. 금전채무담보, 뭐 양도담보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2번이든 3번이든 역시 배임죄가 되지를 않고요. 자, 부동산입니다. 중도금 받았죠? 그래서 중도금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딴 사람에게 이전 듣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 매매는 배임죄가 됩니다. 자, 가상화폐 얘기 나왔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